평생 모은 돈이 조용히 사라지는 이유, 노후를 무너뜨리는 4가지 함정과 지키는 법.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아끼고 평생 남들보다 먼저 참아왔고 평생 내 것보다 자식 것을 먼저 챙겨왔는데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모아온 그 돈이 노후에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큰 눈물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생각만 해도 참석을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을 잃는 이유로 사기꾼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또는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생각하시죠. 물론 그것들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정작 노후 자금을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건 그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말들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자식인데 설마 이 나이에 체면이 있지, 한 번만 도와주면 되겠지.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평범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경계심조차 생기지 않을 만큼 일상적인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범한 말들이 어떤 분의 통장을 조용히 비워냈고 어떤 분의 자존심을 천천히 무너뜨렸으며 어떤 분의 노후를 아무도 모르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했던 이야기이고 지금 이 순간 알게 되면 남은 삶을 훨씬 평안하게, 훨씬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을 드릴 겁니다. 이 한 문장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결국 실천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정태우 어르신은 오래 살입니다. 젊은 시절 참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눈이 내리는 날도 빠짐없이 출근하셨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만큼은 절대 아끼지 않으셨는데 정작 본인 옷은 해지도록 입으셨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싶으셨겠지만 가족을 위해 추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텨서 드디어 은퇴를 하셨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사셔야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본인을 위해 쓰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나를 위해 쓴다는 것과 남들, 눈에 괜찮아 보이기 위해 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정태우 어르신은 은퇴 후 차를 바꾸셨습니다. 아직 충분히 탈 수 있는 차였는데도 말입니다. 왠지 은퇴하고 나서 더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겁니다. 친구들 모임에 가면 늘 먼저 카드를 꺼내셨고 후배들이 오면 내가 살게라며 지갑을 여셨습니다. 좋은 식당, 괜찮은 옷, 번듯해 보이는 생활.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바닥에는 조용하고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너무 없어 보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이 정도도 못 쓰면 너무 서글지 않을까? 그 마음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일수록 마지막만큼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은 법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월급은 멈췄는데 씀씀이는 그대로였고 오히려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돈 쓸 일은 더 늘어났습니다. 모임비, 차유지비, 외식비, 경조사비. 조금씩 빠져나가던 돈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었고 몇 년이 지나자 통장은 눈에 띄게 얇아졌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즐긴 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소비로 덮고 있었더라. 이 한마디가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없어 보여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바닥이 흔들린 때 무너집니다. 체면은 잠깐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통장은 끝까지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정희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살이신 한정희 여사님은 정이 많고 자식 사랑이 유별나신 분입니다. 본인 밥은 대충 드셔도 자식 먹을 반찬만큼은 꼭 챙기셨고 자식이 힘들다 하면 밤잠을 설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잠깐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돼. 그 말에 정혜 여사님은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적금을 깨서 도와주셨습니다. 사랑이었으니까요.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조금 지나 또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고 또 시간이 지나자 다른 이유로 손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또 쌓이다 보니 나중에는 정혜 여사님이 본인 생활을 줄여야 할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주변에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노후 자금이에요. 이제 그만하셔야 해요. 하지만 정혜 여사님은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안 도와줘? 부모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는 줄 때 사랑으로 줍니다. 하지만 받는 자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의 무게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반복되면 미안함이 쌓이고 그 미안함은 어느 순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됩니다. 결국 정혜 여사님은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하고 소중한 관계마저 불편해지는 시간을 겪게 되셨습니다. 어느 날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검사비가 아까워 한참을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먹먹했습니다. 자식을 도운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부모가 무너질 정도로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파산은 누구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 자식은 마음 놓고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식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쌓이고 죄책감이 쌓이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짐이 서로에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기 삶을 지켜야 자식도 편안하고 가족도 오래 건강합니다. 진짜 사랑은 끝없이 퍼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무너지지 않게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더 깊고 더 오래가는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끝까지 스스로를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니 선을 긋는 일을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선이 오히려 가족 모두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까요? 젊을 때의 돈은 여러 역할을 합니다.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실수를 만회하기도 하고 이르면 다시 벌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노후의 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노후의 돈은 병원에 갈 수 있는 힘입니다. 아플 때 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될 자유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자존심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방식으로 마지막 시간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 돈은 생활의 도구일 수 있지만 노후의 돈은 삶의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를 더 벌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잃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10년 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뜨끔하신가요? 나도 괜히 쓴 돈이 있었지. 나도 거절 못해서 손해본 적 있었지. 나도 건강검진 미뤄왔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깨닫는다는 건 삶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여러분은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잠시 화면을 2번 두드려 응원해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에 평생의 건강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멈춰야 할까요? 첫 번째 함정은 남의 눈에 맞춘 소비입니다. 친구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모임에서 다들 좋은 식당에 가니 나도 따라가야 할 것 같고, 누가 고급 옷을 입으면 나도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은 마음. 이런 마음 한두 번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람인데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죠.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는 순간 내 삶은 남의 기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차 크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방값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비싼 밥 한 끼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품격은 여기서 나옵니다. 내 형편을 정확히 알고 내 삶의 중심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모임에서 먼저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이 가는 곳을 꼭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선택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식에게 선을 긋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정이 많아서 미안해서 부모니까의 말들로 계속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자식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의 방식이 조금은 달라져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전부를 주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어른이 된 지금 전부를 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의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키울 기회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후에 무너지면 자식이 나를 걱정해야 합니다. 자식의 삶에 짐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내 삶을 지키면 자식은 마음 놓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자식을 위한 사랑인가요? 부모가 끝까지 자기 삶을 지켜야 자식도 덜 불안하고 부모도 덜 서럽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건강에 드는 돈을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옷값은 쓰면서 건강검진비는 아까워하고 모임비는 쓰면서 병원 가는 건 자꾸 미루비입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건강 하나가 무너지면 돈도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직 괜찮겠지? 조금 더 있다가 검사하지. 몇십만 원이 아깝네. 이 생각이 나중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후회가 됩니다. 건강검진은 사치가 아닙니다. 보험료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지출이 사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큰 절약입니다. 작은 불편함을 일찍 발견하면 작은 돈으로 해결됩니다. 하지만 미루고 또 미루면 그 작은 불편함이 큰 병이 되어 훨씬 많은 돈과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챙기는 것이 답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한 번에 만회하려는 욕심입니다. 누가 어디에 투자해서 크게 벌었다더라. 이건 안전하다더라. 원금 보장이라더라. 몇 달이면 2배로 불어난다더라. 이런 말들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들릴 때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번만 잘 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나도 한 번쯤은 운이 따라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너무나 이해합니다. 오래 아끼며 모아온 돈이 생각보다 적어 보일 때 더 빠르게 불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모험의 돈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은 내일의 병원비이고 내일의 밥값이고 내 마지막 선택권입니다. 이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없습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일어설 체력도 시간도 부족합니다.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가슴에 새겨두셔도 큰 실수의 절반은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내가 가진 재산 가족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족이니까 다 말해야 한다고. 숨기면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물론 가족 간의 신뢰는 소중합니다. 그런데 신뢰와 정보 공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통장이 얼마가 있는지,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지나치게 자세히 알려주면 나도 모르게 거절이 어려워집니다. 상대도 의도치 않게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쌓이면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기대도 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의심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사랑하되 내 노후를 지키는 선만큼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돈도 지키고 관계도 오래 편안합니다. 가족 모두 행복하게 오래 함께하고 싶다면 부모의 재정 건강을 먼저 지키는 것이 답입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한 달 고정 지출을 종이에 직접 적어보세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종이에 손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적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모임비, 식비, 교통비, 건강식품, 구독료, 경조사비까지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옆에 표시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돈인가요? 습관처럼 그냥 나가는 돈인가요? 체면 때문에 쓰는 돈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깜짝 놀라십니다. 생각보다 체면과 습관으로 새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드럽지만 분명한 말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부탁이 올 때 당황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해. 무리해서 도와주는 것보다 오래 평안하게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해. 바로는 어렵고 조금 생각해 볼게. 이 말들은 차가운 거절이 아닙니다. 나도 지키고 상대도 지키는 가장 따뜻하고 성숙한 말입니다. 셋째, 건강검진과 필요한 보험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특히 실손보험, 전기, 건강검진, 꼭 필요한 치료는 미루면 미룰수록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노후 최고의 재테크는 큰 돈이 한꺼번에 깨질 일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오늘 검진 예약 하나가 훗날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먼저, 가족 먼저, 언제나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였던 그 긴 세월.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가족이 버텼고 그 책임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나를 먼저 지켜도 됩니다. 내 통장을 살피는 일, 내 건강을 챙기는 일, 내 삶의 선을 지키는 일,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평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힘들어집니다. 노후의 돈은 사치의 도구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가장 강력한 한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도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그 한 문장, 지금은 바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충동적인 소비를 막아주고 부담스러운 부탁 앞에서 나를 지켜주고 괜한 체면 때문에 무리하는 일을 막아줍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꺼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멈추는 힘. 그것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남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인생입니다. 부디 남을 위해 다 써버리는 살보다 나를 지키며 오래 평안하게 가는 삶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하고 빛나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